병원에서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뭐 열이 있는지, 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잠을 잘 자는지 여러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변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변이 몸 전체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암 환자에게 대변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병원에서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뭐 열이 있는지, 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잠을 잘 자는지 여러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변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변이 몸 전체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암 환자에게 대변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항암 치료가 잘 되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또 영양소 흡수 상태는 어떤지, 독소 배출이 잘 되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대변에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건강에 대한 전문가들이 변 상태를 보면 건강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변의 모양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대변 척도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브리스톨 변 척도라고 하는데요. 총 1번에서 7번까지 타입이 있어요. 딱딱한 변부터 해서 가장 묽은 변까지 그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중에서 딱 가운데 바로 4번 지표, 4번 타입을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변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 또 있죠. 바로 바나나 통입니다. 네, 바나나처럼 이게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굵기, 그 색도 황금색, 질감도 적당히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질감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를 바로 가장 건강한 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브리스톨 변 척도에서는 바로 4번 타입입니다. 바나나 똥은 단순히 어떤 보기 좋아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확실한 건강의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완전 소화가 다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완전 소화가 다 됐다라는 뜻은 뭐냐면 음식물이 제대로 잘 분해가 되고 영양소는 완전히 흡수가 되고 그래서 독소는 가장 없는 상태, 이 상태고요. 또 장 건강에서도 장내 미생물이 아주 건강하다라는 그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바나나 똥은 정말 좋은 신호예요. 몸이 잘 회복되고 있고 건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뭐 설사나 변비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나는 편 있죠. 또 색깔이 너무 검은색 또 어떤 기름이 좀 떠 있는 것 같은 기름진 편 이런 상태는 모두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소화도 일단 잘 안 되고 독소도 많이 쌓이고 있고 장내 미생물도 뭔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또는 뭐 비싼 보양식, 뭐 비싼 영양제 이런 거를 먹어도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똥을 항암치료 하시는 분들은 가장 건강에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나나 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바나나 똥을 만들 수 있는지 꼭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바나나 똥의 모습은 어떤가요? 먼저 바나나 똥은 완전 소화, 완전 연소의 증거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변은 우리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식사한 모든 음식물의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입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씹고 또 식도를 거쳐서 음식물을 삼키고 또 위에서 유산과 함께 소화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한 다음에 대장을 거쳐서 나온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항문까지 하나의 관이라고 친다라면 약 9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가장 이 바나나 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면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모양입니다. 바나나 똥은 일단 부드럽고요. 매끈한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한 10에서 20cm 정도, 두께는 한 2-3cm 정도가 돼요. 딱 그냥 바나나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길쭉하고 한 한두 덩어리 정도로만 나오면 좋습니다. 많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가 좋은 거고요. 좀 끊어지더라도 길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좋은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이 나오려면 뭔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 하면 적절한 수분 그리고 적절한 식이섬유입니다. 여기서 수분이 너무 많으면 설사가 되겠죠. 또 수분이 너무 적으면 변비가 됩니다. 또 식이섬유도 적절하게 있어야 부피가 잘 만들어지고 장 운동도 잘 촉진시켜 줍니다. 이상적인 바나나 똥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색입니다. 바나나 똥 이제 색깔 딱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황금색, 황금색 약간 밝은 갈색입니다. 밝은 갈색에서 황갈색 사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까맣지도 않고요. 또 너무 밝지도 않은 적당한 이 갈색이죠. 바나나 똥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황금색과 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색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지 살펴보면 바로 담즙이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소장으로 분비되어서 지방의 소화를 돕고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담즙의 주성분이 바로 빌리루빈이에요. 근데 이 빌리루빈이 건강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되면 바로 이 황갈색 색소인 스테르코빌린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그 색깔이 밝은 갈색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황갈색이 아니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검정색이 나왔다. 위장 출혈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철분제가 과하게 먹어서 그렇게 색깔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회색 또는 흰색 이런 경우라면 담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간의 건강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담낭의 건강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이다 이럴 때는 대장 출혈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또 녹색이 좀 진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음식물, 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었거나 또 이게 잘 흡수되지 않고 너무 빨리 지나가면서 또 담즙이 과하게 나올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감입니다. 바나나 똥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 뭔가 그런 부드러운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손으로 만진다라면 약간 표면도 매끄럽습니다. 표면도 쩍쩍 어떤 논바닥처럼 갈라지거나 이러면 좋지 않은 편이고 갈라지지 않고 또 울퉁불퉁한 그 느낌이 없습니다. 갈라지고 탁탁한 상태는 바로 변비 상태로 볼 수 있겠죠.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수분이 다 흡수돼서 논바닥처럼 갈라진 상태, 이게 장에 오래 머물렀다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는 냄새입니다. 바나나 똥도 냄새가 있어요. 대변이니까 당연히 냄새 나겠죠. 그런데 그 냄새가 막 너무 힘든 악취가 아니에요. 살짝 뭔가 좀 발효된 음식의 냄새? 지독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전혀 역겹지 않은 아예 그냥 채취랑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막 변을 봤는데 악취가 심하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 계란 썩는 냄새, 막 고기 썩는 그런 냄새, 또 암모니아 냄새 이런 게 난다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다는 것은 지금 뭔가 소화가 다 되지 않아서 부패가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단백질은 제대로 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장에서 썩는 상태, 곧 부패가 됩니다. 식탁 위에 고기 요리를 해 놓고 일주일 지났다고 상상을 해 보시면 우리가 느낌이 오죠. 악취가 심할 건데 바로 내 몸에서 완전히 소화가 안 되면 바로 그러한 악취가 나게 됩니다. 이런 부패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해균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해균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독소도 많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변 과정입니다. 바나나 똥은요. 진짜는 힘주지 않아도 그냥 쓱 나오게 됩니다. 변기에 그냥 앉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굉장히 후중감도 없이 쾌변 상태, 시원한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뭐 3분 이내에 뭐 5분 안에 다 이 배변 과정이 다 끝나게 돼요. 잔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힘을 막 주거나 뭐 1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변을 봤는데도 뭔가 좀 찝찝하고 후중감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장 운동이 약하거나 또 변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변비
바나나 똥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요? 바나나 똥이 나온다는 것은 소화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의 먹고 소화시키는 모든 이 과정들이 원활하게 작동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단 입에서도 충분히 씹을 때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씹으면 침하고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침하고 닿아서 표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소화가 거의 완벽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 위에서도 위산이 나오죠. 또 단백질 소화시키는 프로테아제, 펩신, 펩시노겐 같은 소효소들이 나와서 다 분해가 됩니다. 또 소장에서도 또 췌장 효소들이 또 한 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췌장액을 또 분비해서 한 번 더 소화를 시키고 영양소 입자를 더 작게 미세하게 쪼개게 됩니다. 담즙이 또 나오죠. 지방을 한 번 더 유화시키고 소화를 더 도운 다음에 이 소장 육모에서 이 모든 잘 소화된 영양 성분들을 잘 흡수한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소화되지 않는 것도 물론 있죠.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뭐 소화되는 과정 중에서 또 장내 환경 중에서 장내 미생물의 사체나 장 점막 세포의 찌꺼기 남아있는 잔여 독소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대장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대장에서도 한 번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장내 미생물은 한 번 더 이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남은 이 결과물이 바로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영양소, 부산물들, 찌꺼기들, 그리고 장내미생물 사체, 수분, 식이섬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똥이 그런데 이상적인 상태로 잘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전소화 흡수 배설 과정이 모두 완벽하게 잘 진행됐다는 뜻이 됩니다. 너무 이 과정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속도도 적당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 소화 흡수 시간이 있는데요. 24시간에서 72시간, 길게는 72시간까지 이 소화관을 잘 통과하는 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영양소는 최대한 흡수가 되고 독소는 이제 최소로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설사나 변비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정은 이 상태는 뭔가 과정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돼요. 설사는 음식이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니까 수분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쫙 빠져나가게 되죠. 변비는 또 지나치게 느린 소화 흡수 배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장내에 변이 머무르면서 변에 있는 독소가 한 번 더 재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는 뭐 누구나 있는 거야. 뭐 가끔 어쩔 수 없는 거야. 요게 아니고요. 내 몸에 이 독소를 계속 또 빨아들이고 있다. 독소가 두 배, 세 배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특히 바나나 똥이 왜 중요할까요? 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대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또는 변비 또는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상태. 또 왜냐하면 이 항암제가 소화관 세포를 같이 손상을 시키기 때문이죠. 소화관 세포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분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제의 타겟팅도 역시 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에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팅해서 없애주잖아요. 그래서 암세포와 소화기 점막세포도 같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 점막이 손상되죠. 입안도 헐게 되고 식도도 문제가 생기고 위장도 굉장히 많이 약해집니다. 또 설사를 하기가 쉬워지게 되죠. 또 위장 점막에서 또 소장 점막에서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죠.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영양소도 잘 흡수가 안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항암제는 장내 미생물도 또 크게 손상을 입히죠.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고 유해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내 환경이 완전히 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사는 더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영양소는 오히려 또 흡수가 안 돼서 결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바나나똥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소화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장 점막 세포도
건강하게 재생이 되고 소화 효소도 다시 분비가 잘 되고 영양소가 잘 흡수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만약에 바나나 똥이 나오면 굉장히 다음 치료들도 잘 견디고 또 회복도 잘 일어날 수 있는 그 신호가 됩니다. 일단 영양이 잘 회복이 되겠죠. 흡수가 잘 일어나게 되니까. 또 영양이 잘 흡수가 되면 체력도 더 올라가게 되고 또 면역력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의 이 대변 상태를 보면서 치료에 대한 그런 전략이나 일정들을 또 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설사가 굉장히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네, 치료를 좀 미루거나 용량을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나나 똥이 나오면 이 정도로 잘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바나나 똥의 황금색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바나나똥의 이 예쁜 밝은 이 황금색은 단순히 음식 색깔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의 좋은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있어야만 이 황금색 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색은요 사실 그 시작은 또 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에서는 하루에 약 600에서 1000ml 정도의 담즙을 생산해요. 근데 이 담즙이 바로 노란색 또는 이제 녹색을 띠게 됩니다. 노란색 또는 녹색은 바로 빌리루빈이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바로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늙었을 때 분해돼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담즙은 일단 담당이라고 하죠.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음식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십이지장, 이 소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 담즙산이 하는 역할은 지방을 유화시켜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담즙산들은 소장 끝부분에서 재흡수되어서 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것을 장간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한 약 5에서 10% 정도는 재흡수가 되지 않고 또 대장으로 내려가게 돼요. 여기서 바로 이 장내 미생물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 사는 미생물들, 특히 뭐 클로스트리디움이나 유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시러스 같은 이런 균들이 빌리루빈을 바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서 우로빌리노겐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스테르코빌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스테르코빌린이 황금색, 바로 갈색 색소가 되는 거죠. 이것이 대변의 색을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많아질수록 이 스테르코빌린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대변은 이제 예쁜 황금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장내 미생물이 부족한 경우 또는 불균형이 심한 경우,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은 경우 이럴 때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로 빌리루빈이 제대로 변환이 되지 않아서 대변색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너무 녹색이 되거나 너무 밝거나 또는 회색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항생제를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같이 죽게 돼요. 그래서 빌리루빈을 변환할 균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이 녹색이나 이 황록색을 띠게 됩니다. 빌리루빈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면 다시 황금색이 진해지게 되죠. 특히 발효 음식 많이 먹는 경우 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변이 황금색으로 나올 확률이 장내 미생물이 내 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장내 미생물은 생반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변의 모든 특성에 다 골고루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변에 부피를 만들어내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있죠.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이 과정에서 미생물 자체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약 30%는요, 살아있거나 또는 죽은 미생물, 장내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많을수록 또 유익균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대변의 부피도 적절하게 잘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질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미생물이 발효 과정에서 만드는 단세 지방산이 있는데요. 뭐 부티리산 굉장히 유명한 성분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뭐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자, 이런 것들은 장 점막 세포, 대장 상피 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 점막이 건강하면 이 수분 흡수가 적절하게 잘 조절이 돼요. 이 수분을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흡수하지 않고 적절한 상태를 잘 유지합니다. 그래서 대변도 적절한 적당한 질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냄새를 바로 결정합니다. 일단 유익균이 많은 경우에는 이 장내미생물의 발효가 잘 일어나게 돼요.
이 발효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 나는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발효된 콩, 뭐 된장 여기서 약간 구수한 냄새 나듯이 이렇게 뭐 불편하지 않은 이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유해균이 많다 이럴 때는 좋은 발효가 아니라 이제 부패가 일어나게 되죠. 특히 이제 부패 과정에서는 암모니아가 생길 수 있고요. 뭐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같은 악취가 나는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막 이제 계란 섞는 냄새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황화수소 냄새고요. 또 인돌, 스카톨 같은 경우도 변 냄새가 아주 독할 때 나는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또 암모니아 냄새도 아시죠? 뭔가 톡 쏘는 듯한 또 힘든 냄새.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대변 냄새가 아주 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나나 똥은 정말 약간 발효된 그런 느낌이 나면서 이런 악취가 나지 않고 맡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건강한 냄새가 납니다. 바로 유익균이 많고 발효도 잘 되고 부패가 적게 일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pH, 이 산도를 조절합니다. 유익균의 경우에는 젖산, 아세트산을 만들어서 장을 약산성 상태, pH 5.5에서 6.5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 산소 환경에서는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게 돼요. 병원성 대장균 있죠? 뭐 살모넬라나 클로스트리움 같은 이런 나쁜 균들은 이 산소 환경을 싫어해서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pH가 적절하면 장 운동도 좋아지게 되고요. 또 미네랄 흡수도 잘 일어나게 됩니다. 면역 기능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모든 이 장내 환경들이 최적화가 되죠. 그 결과물이 바로 바나나 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똥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장내 미생물이 좋아야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 균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수백 가지 균들이 균형 있게 잘 공생하는 공존하는 환경이 되어야 발장 환경의 안정성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균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게 돼도 만약에 다른 균들이 또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대변 환경도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다양성이 낮아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환경을 바뀌게 되죠. 조금만 이제 변화가 생겨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설사, 뭐 내일은 변비, 이렇게 장내 장 상태가 막 수시로 급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장내음식물의 다양성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다양한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약 30가지 정도의 다양한 식물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한 번에 30가지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다양한 채소나 과일이나 뭐 통곡식, 콩이나 견과류, 뭐 허브, 씨앗류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제 다른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똥으로 알 수 있는 암 환자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바나나 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환자의 몸에서 영양소가 완전하게 잘 흡수되고 있구나. 독소가 굉장히 적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가 몸에 싹 흡수가 되고 이 독소가 확 줄었기 때문에 깨끗한 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 음식의 영양소 성분들은 쪼개고 쪼개져서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탄수화물은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또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또 비타민, 미네랄도 있죠. 다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소화가 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흡수가 잘 되면 배변에 남는 것들은 이제 나머지 소화 안 되는 식이섬유, 미생물 찌꺼기들, 이런 것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부터도 이 흡수가 안 돼야 정상인 것들이죠. 그런데 이 소화가 잘 안 되면 영양소가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기름진 변은 지방이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또는 뭐 담즙이 부족하거나 췌장 효소가 부족한 경우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지나치게 뭔가 기름기와 함께 물에 뜨고 이 기름이 변기에 같이 뭔가 많이 보일 때 그런 문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만약에 제대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일단 부패균의 먹이가 돼서 굉장히 악취가 나요. 암모니아, 뭐 황화수소, 인도스카톨 이런 것들은 단백질의 이 대사산물 찌꺼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변 색깔도 뭔가 좀 어두워지는 진한 색을 띠게 됩니다.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되면 첫 번째로 에너지가 잘 생깁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모두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피로가 줄어들고 활력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먹어서 피곤하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먹었는데도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피곤해. 영양소가 완전히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되면 건강한 세포 재생, 분열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 일단 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이제 손상된 세포도 잘 복구가 됩니다. 특히 항암 치료로 손상된 그런 점막 세포들 있죠. 피부나 또 모낭 세포들 이런 부분들도 건강하게 잘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면역력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 면역 세포를 만드는데도 당연히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세포도 그 구성물 자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아연, 셀레늄, 비타민 C나 D 이런 것들이 충분히 흡수가 되어야만 백혈구가 잘 만들어집니다. NK 세포 같은 경우도 영양 흡수가 잘 일어나야 잘 활성화가 되는 거죠. 바나나 똥은 일단 독소가 굉장히 최소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되면 부피가 일단 적기 때문에 냄새도 적고 또 독소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또 유익균이 많다라는 뜻이 돼서 유해균도 적고 또 2차 담즙산의 생성도 적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적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첫 번째로는 간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독소는 일단 간으로 또 이동이 돼요. 간이 이것을 또 해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독소가 적으면 간이 휴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또 전신의 염증이 또 줄어들게 돼요. 장의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뭐 염증 지표, 뭐 CRP 수치나 인터루킨 6 같은 이런 것들이 확 낮아지게 돼요. 또 면역력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독소는 면역 세포를 억제하고 또 지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독소가 적으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면역 세포도 굉장히 활발하게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암세포를 잘 구분한다거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잘 해내게 됩니다. 매일 대변으로 건강검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셀프 건강검진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바로 대변을 관찰하세요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신의 대변을 관찰하면 좋습니다.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내 건강을 스스로 체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 총 5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모양, 색깔, 질감, 냄새, 또 배변 과정입니다. 근데 모양은 계속 말씀드린 바나나 같은 모양, 또 덩어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물기가 많은 편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고, 색은 황금빛 갈색, 너무 검거나 너무 밝은 것, 또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감은 적당한 부드러움이에요. 너무 딱딱하거나 또는 너무 기름지거나 물기가 많진 않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냄새는 그냥 견딜 만한 정도, 악취가 나지 않은 정도 또는 지독한지, 상한 특이한 냄새가 나는지 이것도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배변 과정은 이제 쉽게 나오는 게 이상적이죠. 너무 힘을 줘야 나온다, 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꼭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의 관찰을 나만의 건강 수첩을 만들어서 작은 노트나 또는 스마트폰 노트 기능에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1점에서 뭐 10점 정도 해서 아주 좋았다를 10점, 중간은 5점, 또 문제가 있다를 1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확연하게 변비나 설사라면 그 정도를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 브리스톨 대변 척도가 있어요. 네,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1번부터 7번까지, 가장 이상적인 거는 4번. 네,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변 상태는 또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날 혹시 좀 특이한 음식을 먹었다. 채소를 너무 많이 먹었다. 갑자기 좀 단백질이 많이 당겨서 뭐 고기나 뭐 생선류를 좀 많이 먹었다. 근데 변은 어떻게 변했다 해서 음식과 함께 변 상태를 같이 기록하셔도 장 건강을 꾸준하게 잘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바나나 똥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나나 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의식적인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셔야 돼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물이 부족하면 변이 당연히 딱딱해지겠죠. 장에서 수분을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을 한 번에 왈칵 다 마시지 말고요. 그냥 조금씩 자주, 특히 위 안에 음식물이 없을 때, 근데 식사 후에 바로 마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후, 식후 2 시간 이후에 이 공백 시간에 한 컵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거 아주 좋죠. 예, 장 운동도 촉진이 되고, 또 식사 전에 물 마시는 것도 모틸린이라는 이 소화관 호르몬이 나와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에 물을 포함할 때는 일단은 음료수, 커피, 차나 술 이런 것들은 수분으로 반드시 계산하시면 안 되는 것도 잘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뇨작용을 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또 빼앗습니다. 일단은 깨끗한 생수 또는 알칼리수, 미네랄 워터 이런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하루 25에서 35g 정도의 식이섬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도 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수용성과 불용성을 약 2대 1의 비율로 드시면 또 가장 이상적인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사과 같은 과일에, 그리고 귀리,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아서 젤리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변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죠. 또 이제 후순감 없이 변을 싹 빠져나가게 만들면서 너무나 좋은 점은 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김치 먹으면 쫄거리 잘 씹어지지 않는 거 있죠? 바로 그런 것들, 그 단단한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바로 채소, 또 통곡식에 있는 거친 껍질들. 자, 이런 것들은 물에 녹지 않아서 그대로 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대신 변의 부피를 늘려주죠. 그리고 장 운동을 자극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과 불용성은 둘 다 꼭 적절한 비율로 필요합니다. 예, 수용성만 너무 많으면 좀 설사가 되기 쉽고요. 불용성만 너무 많으면 일단 변이 좀 딱딱해지면서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이 일어나는 불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발효식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이 발효식품에 있는 성분과 또 프로바이오틱스 여러 이제 유산균 같은 건강한 균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장내에 매우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김치나 된장, 낫또나 또 식물성으로 만든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일단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살아있는 유익균을 계속 공급을 해주게 되죠. 또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상당히 건강하게 잘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이거나 항생제 드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예요. 장내 환경이 계속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제의 도움도 필요한 경우는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00억에서 500억 CFU 단위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 몸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하는 이런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소화관도 일단 몸이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바뀌어요. 일정 시간에 소화효소도 분비하고 장의 운동도 같이 잘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건강이 최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뭔가를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장 운동을 시작하는 신호를 주죠.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 드시는 거, 또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나 질기지 않은 그런 채소를 드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장을 움직이게 하고 또 배변 욕구를 만들어 줍니다. 또 규칙적인 배변 시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바쁘다고 참고 바쁘게 막 출근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상당히 좀 꾸준한 건강 관리 위해서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참는 습관을 오래 갖게 되면 또 변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침 시간입니다. 뭐 일어나자마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식사 후에 신호가 와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일정 시간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화장실 한번 가시면 막 10 분씩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요즘 너무 이 스마트폰을 오래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 또 보느라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실 때는 조금 심심하시더라도 스마트폰 좀 보지 마시고 내 몸의 상태, 내 몸의 신호에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 좀 안 나온다고 힘을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관략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탈장이나 또 정맥류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몸을 좌우로 흔들어 주는 정도, 앞뒤로 흔들어 주는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정말 아무리 바빠도 좀 시간을 내셔서 참지 마시고 꼭 가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참으면 계속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서 독소가 계속 흡수가 되고 변은 딱딱해지고 장의 감각이 점점점 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 변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적당히 운동하는 것도 이 바나나똥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걷기는 꼭 추천을 합니다. 8,000보 정도는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소한으로 뭐 5,000에서 6,000보 정도도 걸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걷는 동안에는 계속 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부 근육도 계속 쓰게 되고 장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가 같은 그런 스트레칭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심한 과한 신전 같은 것까지는 추천하지 않지만 일단 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하시면 굉장히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스트레스는 좀 긴장하고 그러면 바로 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바로 뭐 설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장 운동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인데요. 이 교감신경의 항진 때문에 바로 배가 아프거나 또 설사를 하거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자기만의 방법으로 내 몸에 꼭 오지 않게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뭐 깊은 호흡, 복식호흡, 요가나 뭐 필라테스나 여러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하시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발에 부교감 신경이 많다 보니까 족욕이나 여성분들은 뭐 반신욕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발 마사지 이런 것들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장 건강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라면 어떤 똥을 싸는 게 좋을까요? 네. 바나나똥은 일단 건강이 회복되는 신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똥이 나왔다." 저는 굉장히 너무 잘 됐다고 축하를 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몸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소화가 잘 되고 있고 영양소 흡수가 잘 일어나고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는 상태, 독소는 굉장히 최소화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치료 중에 "바나나똥이 나왔다." 이런 분들은 더 의미가 크죠.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잘 생기고 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치료도 잘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요. 회복도 아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 똥을 건강의 목표로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을 위해서 꼭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실천하시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나나 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꾸준하게 암 환자분들을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일단 제가 식단을 설계해 드리고 영양해독요법도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자율신경 쪽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실천을 잘 하시는데 항암제를 좀 과하게 또 주사를 맞거나 또 약을 좀 복용을 늘렸을 때 많이 몸이 바뀌는 모습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 얼굴 안색부터 좀 어두워지게 되고 또 손톱이 좀 까맣게 변하기도 하고 "너무 못 먹는다." 특히 이제 소화기 쪽으로 항암제가 부작용이 일어날 때 "너무 못 드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다시 또 그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만큼 또 한번 다시 실천 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설계를 해 드리고 최대한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또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선생님 이번 주는 바나나 똥을 봤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 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또 어떤 감염 위험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받으실 때 변 상태가 굉장히 또 안 좋아지는 상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몸에 좋다라는 음식들을 암 환자분들은 주변에서 추천을 되게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막 이것저것 좀 드시다가 이제 저에게 좀 말하지 않고 드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이런 음식을 또 누가 추천해 서 먹었어요. 뭐 이런 건강 기능식품들을 먹었어요."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때 좀 장에 자극적인 성분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장을 좀 차갑게 하거나 영양소는 좋은데 전체적인 음식의 성분이 장을 좀 차갑게 하는 경우, 몸 전체를 좀 냉하게 하는 경우, 또 그분의 몸 상태에 맞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도 역시 다시 한번 좀 몸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더 건강한 변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바나나 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까요? 네. 암 환자분의 내 세포 건강 상태, 영양 상태와 함께 식단과 또 이제 영양 해독 요법을 같이 안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일단 영양 흡수가 잘 되는 환경 안에서 품질이 좋은 영양 보충제들은 도움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대부분의 일단 소화 점막 소화기관이 좀 떨어져 있고 점막 흡수 능력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뭐 건강 식단을 하는 경우와 암 환자분들의 몸 건강 식단 하는 경우는 또 동일하게 그 차이가 바로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장이 무너졌을 때, 정말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계속될 때, 또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중에는 장내 환경, 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보충제들을 저는 꼭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음식만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하는데, 이제 음식이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나 또 장내 미생물의 먹이, 유익균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워낙 환경이 약물에 의해서 손상된 상태에서는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빠른 복구를 위해서 품질이 좋은 보충제들을 잘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장 점막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제로 인해서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장 점막 세포를 빠르게 복구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수를 올려야 그거를 어서 이제 빨리빨리 기력을 찾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체력이 올라가서 또 항암 치료도 더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 점막의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크게 몸이 좋아지고 세포 기능도 올라가고 체력도 같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나 똥입니다. 우리는 혈액 검사나 어떤 병원의 검사만을 좀 의존하기 쉬운데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셀프 건강 체크, 바로 바나나 똥을 꼭 목표로 하시고요. 이 바나나 똥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꼭 실천해야 되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자가 건강 검진하시고 더 나은 몸을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